네, 간밤 글로벌 증시는 가뿐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와 채권단 사이의 협상, 이 마라톤 협상 끝에 드디어 협상의 실마리를 풀게 됐는데요. 시장이 우려했던 그렉시트는 피하게 됐고 시장은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1.22%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1%, 나스닥 지수는 1.5% 상승하면서 5,07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갭상승으로 뛰어오르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유로존 19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그리스 정부와의 협상, 논의를 갖게 됐는데요. 장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리스 정부 자체적으로는 많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당장 15일까지 개혁 입법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ECB에서는 긴급 유동성 지원 한도를 동결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그렉시트가 당장 일어나지 않게 됐고요. 시장은 이 부분에 안도하면서 고점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고점을 조금 더 높인 모습이었었고요. 1.22% 오르면서 17,977포인트 선 다우지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고점을 조금 더 높였었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전 섹터가 또 올랐던 가운데 이날은 특히 기술주, 소비재, 금융섹터 강한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1.11% 오르면서 2,100선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눈앞에서 마무리됐네요. 2,099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그리스 협상 타결에 따라 투자 심리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장 후반 들어서 고점을 조금 더 높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금요일에 이어서 기술주의 힘이 강했다는 점 나스닥 지수의 랠리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5,071포인트 선 마무리로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보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장 그리스의 낙관론에 이어서 이날 장에서는 그리스 채권단과의 협상 타결 소식에 강한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드디어 유로존 정상들이 이 그리스 구제금융과 관련해서 합의에 도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이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감도 함께 잦아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Greece and Eurozone anonymously reached de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구제금융 협상에 도달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이 트위터에서 그리스와 채권단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어서 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그리스가 강도 높은 개혁안을 이행하는 대신에 유럽 재정 안정화 기구는 개혁안을 토대로 자금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무려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유로존 정상들은 12일 오후 4시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여서 이 합의안을 두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요. 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그리스와 독일, 또 프랑스, 유럽연합 등 4개의 국가들의 정상만 따로 모여 협의해 타협안에 도출했습니다. 이어 1시간 후에는 유로존 정상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 타협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장클로드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그렉시트를 막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와 신뢰가 이미 흔들린 상태라며 신뢰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에 대한 단기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핵협상 관련 소식인데요. 이 핵협상 이미 3차례나 연기됐던 최종 타결 시한이 다시 한번 연기되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 좀 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Iran's Zarif says no nuclear deal expected on Monday.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13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 협상 타결이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란의 현지 매체인 ISNA 통신에 따르면 핵 합의가 오늘 밤에 도출될 수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자리프 장관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30일이었던 최종 타결 시한은 이달 7일, 10일 또 13일로 세 차례 연기됐었지만 14일로 다시 한번 늦춰지게 된 것인데요. 현재 이란과 서방 국가들은 2007년 유엔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은 서방 국가들의 이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란이 주변 국가에 무기를 팔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연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역시 아직 중요한 이슈가 남았다면서 우리의 우려가 모두 다뤄질 때까지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진전이 지속되는 한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날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면서 WTI 가격은 1.27%나 급락하는 등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주요 종목들 마감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시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도 가벼웠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9개 종목이 상승의 이름을 올렸고요. 1개 종목 머크사만이 소폭 밀렸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던 가운데 듀퐁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시스코 시스템즈와 캐터필러, 나이키, 비자, 홈디포 모두 상승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보겠습니다. 듀퐁이 이날 다우지수 내에서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화학 섹터를 견인했고요. 또 기술주 전반적으로 이날 힘이 좋았던 가운데 다우지수 내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인텔 모두 2% 내외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매 판매 섹터들도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는데요. 월마트, 나이키 모두 1% 이상의 상승이었습니다. 금융주가 추가적으로 올랐던 가운데 JP 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그룹 모두 상승 쪽으로 무게중심을 들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 섹터가 상승의 이름을 올렸고요. 이날 반도체 기술주가 지난 금요일장 이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소매 판매 섹터, 금융과 자본재, 산업재 섹터 모두 1% 이상의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날 가볍게 추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사 소시에테 제네럴이 투자 의견 매수 추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이폰 판매 호조로 이제 오는 21일에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함께 반영됐고요. 또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서 애플이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의 전체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함께 이어졌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도 함께 또 반영이 됐고요. 이날 주가 랠리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내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 같은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면서 2% 가까이 올랐고 125달러 선 이상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이날 기술주 내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매수 추천과 더불어서 투자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는데요. 680달러 선에서 780달러 선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향후 넷플릭스가 가진 성장성 글로벌리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2020년에는 현재보다 실적이 2배 이상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날 4% 가까이 올랐었고요. 장중에 716달러 선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이날 특징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외신 통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내일장에서 액면 분할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 넷플릭스인데요.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 함께 살펴보시죠. Netflix climbs 4% as analysts predict overseas market doubling. 현지 시간으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넷플릭스에 대한 매수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기존의 620달러에서 780달러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와 같은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배경에 대해서 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골드만삭스 넷플릭스가 2020년까지 1억 1,2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분기에 넷플릭스가 2,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거의 5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위상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특히 2020년까지 글로벌 구독자는 2배 이상 늘어나고 실적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했습니다. 히스 피테리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적어도 향후 2년간 넷플릭스가 우리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랐는데요. 이날에는 이 소식에 3.97% 추가로 오르며 707.61달러, 사상 최고치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지난주 내내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날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증권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더 스트리트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Apple stock higher on Societe General up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소시에테 제너럴은 애플의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제시했던 140달러를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소시에테 제너럴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이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 분기에 500만 대의 애플워치와 또 4,800만 대의 아이폰을 팔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매출은 502억 달러를 기록하고 매출 총이익은 무려 39.1%에 달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소시에테 제너럴은 올 9월에 아이폰 6가 론칭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역시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애플은 이번 달 21일에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의 주가는 1.93%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그에 따른 또 종목 주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도 모두 다 일제히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반대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WTI가 또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 상황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리스 협상 타결에 대한 내용을 유럽 증시 역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가 영국 푸치백 지수가 1% 가까운 상승을 흐름을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1.5%, 프랑스 카크 지수가 2%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간밤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달러와 강세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란 핵협상 시간이 다시금 미뤄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반영됐습니다. 배럴당 1% 넘게 밀리면서 52달러 20센트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간밤에 금값은 온스당 0.2% 내리면서 1,155달러 4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가격은 추가적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부실당 1.5% 오르면서 4달러 5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호조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이날 0.7%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660선까지 올라섰고요. 공포지수가 17% 급락한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이날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900포인트 선을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 시장 호조 그리고 그리스 낙관론 함께 반영되면서 장 초반에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모두 줄이며 마감됐습니다. 전날보다 0.9원 90전 오르면서 1130원 60전으로 종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었고요. 간밤에 달러 흐름은 강세를 띠면서 96.76 레벨대까지 달러 인덱스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소폭 더 오른 2.44%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태풍이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이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글쎄요, 어제 이제 온 비로 좀 상당히 좀 습한 그런 날씨인데 초복이 지나자마자 오늘 32도까지 낮 기온 오르는 무더위를 좀 기록을 한다고 하고요. 내일은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내일은 33도까지 서울 기온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